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대선을 일주일 앞둔 어제 마지막 TV 토론이 열리면서 시작 전부터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정책은 없었고 비방과 네거티브 공세만 2시간 내내 이어졌습니다. 먼저 백승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세 번째 토론이자 마지막 TV 토론의 주제는 정치 개혁 방안 그리고 개헌이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이 본인은 뭐 상관없다 이러는데 지금 본인이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당한 기소였다 이 말입니다. 부당한 아무런 기소든 증거도 나도 없이 재판받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런 구체적 증거는 물론이고 본인은 김 후보는 지난 토론에 이어 이번에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협공에 나섰습니다. 무지막지한 자기 방어를 위한 방탄 독재를 이 삼권에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범죄자가 자기 죄를 시인하고 이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수사기관을 욕하고 검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투적인 수법이라는 걸 국민들께서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여전히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내란 세력 그 자체, 그 이론 또는 최소한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비호 세력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아바타다. 이준석 후보에 대해선 비상계엄 당시 행보를 문제 삼았습니다. 강남에서 술 드시다가 바로 국회로 온 것도 아니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그러고 지금 국회에 와서 다시 또 확인하면서 안 들어가고 다툼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토론의 룰을 지키라는 지적과 상대 후보 태도에 대한 날선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제가 답변할 시간을 할애됐으면 제 답변할 땐 가만히 좀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질문에 답을 안 하고 엉뚱한 걸 하고 질문을 답을 하는 중이잖아요. 자꾸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 발언에 끼어들거나 규칙을 어기는 거는 좀 사회자께서 제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정해진 답변을 하지 않는 것도 시간 제지해 주셔야 30초가 됩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여성공천 할당제와 기후정의 개헌 등 정치 개혁과 개헌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저는 지역구 공천에서 여성을 최소 30% 이상 공천하지 않으면 정당 국고보조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기후정의 실현 반드시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전 마지막 TV 토론이 끝났지만 주제를 벗어난 네거티브 공방만 난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MBC 뉴스 백수입니다. 대선을 6일 앞둔 오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과 성동구, 동대문구 등을 돌며 수도권 중도층 표심을 공략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남 창원 군입 3.15 민주묘지에서 참배한 뒤 창원, 김해, 부산과 대구, 경북 영천 등 하루에만 7개 지역을 돌며 보수층 표심 다지기에 나섭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서울 여의도공원과 강남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유세를 벌입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금강, 낙동강, 영산강 환경운동단체와 정책협약식을 맺는 등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행보를 이어갑니다. 내란 혐의 피의자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그리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국 금지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실행문건을 전달받은 의혹과 관련해 이들이 거짓 진술을 한 정황이 대통령실 CCTV에서 확인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강은 기자입니다. 출국이 금지된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모두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일 저녁 8시 40분쯤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최상목 전 부총리는 비상입법기구 문건을 받았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에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적힌 문건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이들 3명은 그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나와 문건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무회의가 열린 대접견실과 대통령 집무실 복도 CCTV에서 진술과 다른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CCTV를 확인한 지난 5월 중순 곧바로 이들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이어 3사람을 각각 10시간가량 조사하면서 계엄 문건에 대해 거짓 진술을 했는지 추궁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전직 총리와 부총리, 장관을 동시에 소환해 세 사람이 진술을 맞출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 겁니다. 경찰은 특히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문건이 전달되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살펴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 묵인하거나 방조한 걸 넘어 적극적으로 동조한 공범 혐의까지 열어놓은 겁니다. 또 이후 계엄 국무회의 관련 거짓 진술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계엄을 사전에 몰랐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출국 금지 기간을 연장하고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원격 삭제가 누구의 지시였는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오늘 첫 차부터 총파업을 예고했던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사측과의 협상이 결렬됐는데도 일단 파업을 미루기로 하면서 오늘 첫 차부터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도윤선 기자입니다. 오늘 자정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어제부터 9시간 동안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임금 협상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겁니다. 이게 지금 정말 조율하기가 지금 힘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계속 또 만나봐야죠. 다만 노조는 협상 결과가 나온 직후 총회를 열고 투표를 통해 예고했던 파업을 일단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파업 자체에 대해서는 항상 부담을 느끼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결정을 해서 그렇게 그 결정에 따르기로 했고. 이에 따라 오늘 새벽 4시 첫 차부터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됐고 우려했던 시민 불편과 혼잡은 없었습니다. 앞서 노조는 작년 말에 나온 대법원 판결대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기본급을 8.2% 이내에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기본급 인상 논의에 앞서 임금 체계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서울시도 인건비 부담이 크다며 노조 측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사측은 파업 유보 결정을 환영한다며 노조와 조속히 교섭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노조 측도 언제든 다시 만나겠다고 협상을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정상 운행을 확인했다며 파업 대비 비상수송 대책을 취소했습니다. 인천과 경기 지역 시내버스 노조도 일단 다음 달 11일까지 협상을 이어가며 총파업 참여는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